잠시 주말 성수동의 하플 카페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가장 잘 나온 딱 한 장의 사진을 고릅니다. 스노우나 에픽 같은 어플로 정성껏 보정을 하고 그럴듯한 문구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빨간 하트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관종의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숨어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남들에게 자기를 알리느라 바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유독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압도적인 존재감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저 사람은 통장에 돈이 많거나 시간이 넉넉해서 마음이 편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는 통장의 잔고나 시간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이자 내면 밀도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반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가벼운 미풍처럼 흘려보냅니다. 속이 빈 곡식은 작은 바람이 불어도 요란하게 흔들리지만 속이 꽉 찬 단단한 곡식은 거센 바람에도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내면의 밀도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자꾸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깊은 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다이아나 타미르는 사람들을 fMRI 기계에 눕히고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뇌의 측좌액이라는 부위가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활성화되었습니다. 측좌액은 우리 뇌의 핵심적인 보상 중추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큰 돈을 벌거나 심지어 마약과 같은 강력한 자극을 받을 때 강렬한 쾌락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신경 영역입니다. 즉, 우리 뇌에게는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쾌락이자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일상을 올리고 타인의 반응을 기다리는지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공들여 올린 게시물의 좋아요 하나가 눌릴 때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가 맹렬하게 작동하며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측좌액이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뇌과학자 애나 램키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드는 스마트폰 속 카지노에 슬롯머신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뇌과학적으로 이 달콤한 보상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10개만 받아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지만 우리의 뇌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그 자극에 적응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좋아요 20개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는 100개, 200개의 반응이 있어야만 겨우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뇌가 쾌락의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한 자극과 더 많은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자존감이 낮거나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외부의 인정과 칭찬에 극도로 의존하는 뇌의 보상 회로가 너무 강력하게 형성되어 버린 탓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멈추고 싶어도 뇌의 신경회로가 이미 외부의 반응에 완전히 납치되어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는 왜 이리 남의 눈치를 볼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 생존을 위한 아주 오래된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원시시대를 상상해 볼까요? 그 가혹한 환경에서는 무리해서 미움을 사거나 쫓겨나게 되면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타인의 평가는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늘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표정을 살피고 자신이 무리에 꼭 필요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토록 타인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조상들의 뇌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후손들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의 뇌 구조상 한 사람이 깊은 유대감을 맺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최대 한계치를 약 150명 정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초연결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 카카오톡으로 수백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천 명의 팔로워와 일상을 공유하며 유튜브에서는 수만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됩니다. 몸은 스마트폰을 쥐고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원시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차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이토록 거대하고 폭발적인 정보량과 수천 명의 시선을 동시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50명의 작은 부족 안에서 생존을 위해 눈치를 보던 원시시대의 뇌가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온라인 속 사람들의 눈치까지 살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부하가 걸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 때문에 몹시 초조함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뇌가 아직 옛날 방식대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너무 과하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나의 불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훨씬 가볍게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강력한 생존 본능을 거스르며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이마 안쪽에 위치한 전전두엽과 뇌 깊숙한 곳의 편도체라는 부위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뇌 속의 감정센터인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하니 빨리 화를 내거나 도망치라고 뇌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강하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억울하게 갑질을 당하거나 인터넷에서 누군가 내게 악플을 달며 시비를 걸 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은 이 편도체의 비상벨 소리에 놀라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른바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유를 가진 사람의 뇌에서는 이성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이 성능 좋은 브레이크를 꽉 잡아줍니다. 이 여유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로봇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다만 이들은 화가 나는 외부의 자극과 분노를 터뜨리는 나의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추는 시간, 즉 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짧은 틈새에서 전전두엽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저 사람이 지금 무례하게 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니야 라며 상황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놀랍고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전두엽의 브레이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마음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비록 태어날 때부터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일지라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튼튼하게 강화하여 아주 강력한 뇌의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전두엽이라는 뇌의 브레이크가 튼튼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들이 말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인지 심리학자인 존 스웰러는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지 에너지의 총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며 자신을 방어하고 설명하느라 자꾸만 말이 길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과잉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추측하고 걱정하는데 자신의 귀중한 뇌 에너지 중 80%를 허무하게 낭비해버립니다. 반면 멘탈이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100%의 에너지를 오직 지금 이 순간과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담담하게 말했던 것처럼 모르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화려했던 과거의 성취를 과장해서 꺼내놓거나 유명한 사람과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며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짜 내공을 가진 고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나 나를 변명하기 위한 말들을 마음속 정수기로 조용히 걸러냅니다.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는데 쓸 에너지를 아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겉으로 볼 때 흔들림 없이 묵직하고 차분한 진정한 여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런 단단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돈이나 시간의 투자 없이도 뇌를 물리적으로 훈련하여 내면의 여유를 되찾는 3가지 실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조명 효과라는 거대한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치 연극 무대 위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에 묻은 아주 작은 얼룩 하나나 회의 시간에 말실수 하나에 사람들이 흉을 볼 거라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냉정하지만 속 시원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느라 자기 대사를 외우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옷을 조금 대충 입고 외출하거나 남들 앞에서 말을 크게 더듬었어도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당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무관심은 결코 서운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주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늘 긴장해야 하는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편안한 관객석에 앉아보세요. 세상이 훨씬 너그럽고 여유롭게 보일 것입니다. 둘째, 마법의 3초 멈춤 규칙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누군가에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SNS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들 때 마음속으로 딱 3초만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3초는 우리 뇌의 주도권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편도체에서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으로 무사히 넘어가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3초만 멈출 수 있어도 욱해서 내뱉고 평생 후회할 말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놀랍도록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50대50 법칙과 성찰 메모 쓰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내 이야기를 5분 동안 신나게 했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5분 동안 질문을 던져주며 발언권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기와 듣기의 비율을 맞추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굴레를 끊어내고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공감 회로를 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무엇을 이뤄냈는가를 적는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부끄러웠던 감정이나 실패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과정은 나를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뇌의 전대상피질을 매우 건강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의 뇌는 남들이 눌러주는 가짜 좋아요 숫자보다 내면에서 묵직하게 차오르는 진짜 성장을 훨씬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완벽하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뇌의 근육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진 생존 본능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셋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굳이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 하루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묵묵히 살아낸 당신에게 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누군가에게 화려하게 증명해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눈부시게 충분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남에게 나를 증명하는 피곤한 일상을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여유로운 뇌를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